이 해병대 캠프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 5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해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으로 즉시 이제 직장을 잃게 되고요.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파면은 양형이 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잘못 산 건 맞지만 이제 파면은 너무 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처분의 수위가 사회 통념상 너무 무겁다라면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위탁업체와 캠프의 교관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고가 세운 체험활동 계획서에는 안전 관련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었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세 번째는 견적서를 한 곳에서만 받거나 또 활성화 심의위원회에 거치지 않은 절차 위반은 있었지만 그런 절차 위반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그 업체는 이제 행정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였습니다. 등록된 업체를 믿고 맡긴 것을 두고 비위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그 업체가 미동력 업체에 다시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재위탁을 했는데 이 원고로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 5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파면을 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5월 27일 날 대책에서 제안한 방안을 보면 이 학생 50명당 1명에서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우리들이 지금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보조인력 배치 기준이 50명당 1명이었단 얘긴가? 두 학급당 1명 이게 말이 되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이 한두 명, 특히 어릴수록 이 한두 명 쫓아다니는 거 사실은 부모 둘이 한두 명도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25명이 보통 한 학급이라고 본다면 이제 두 반을 한 명이 보조 인력이 마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일이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실제로 그랬던 거잖아요. 3개 반이 가는데 초등학교 안전요원이라고 하는 보조 인력은 2명을 데려간 거고 뭔가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뭐 학급당 1명으로 기준을 바꾸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예산적인 측면이나 뭐 인력 확보 방안의 구체적인 이제 계획들이 함께 뒤따라야지 이게 실효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꼭 실질적인 방안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진짜 안전교육이나 관련된 자격증이나 이런 걸 제대로 갖추고 있는 인력 이거 학교에서 제대로 채용하기도 어렵거든요. 기왕이면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필요할 때 학교에 배치를 시켜주거나 풀을 제공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매뉴얼을 위반한 지시 이런 것들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정말 위협이 되고요. 인솔교사에게도 법적인 책임까지도 지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교사가 교장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좀 사실은 어렵죠. 매뉴얼이나 법령을 위반한 지시를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이 현장 교사에게도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두 번째는 잘못된 지시를 내린 관리자의 책임을 또 어떻게 물을 것인가. 학생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내린 교장이 현장 교사보다 가벼운 책임을 질 수는 없겠죠. 결국 책임자인 교장 선생님께서는 더 큰 책임, 무게감을 가지고 지시를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관리자의 지시권은 학생 안전 그리고 법령과 매뉴얼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된다라는 점. 최근에 대통령이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좀 대책 또 교원들의 이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수립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교육부가 학교 안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네, 우선 면책의 기준점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68조, 즉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강원도 버스 사건처럼 교사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나아가 안전사고 관리 지침의 내용도 상당히 정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 지침에는 사전 예방 조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고 예방 조치와 함께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담고 또 만약에 위임 조항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그 사항을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의 근거를 담는 그런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교육청이 좀 더 주체가 돼서 버스도 임차하고 안전요원도 채용 배치하고 좀 더 계약 체결 등의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체험학습의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이 그 계약 체결부터 안전관리, 교육까지 모든 책임이 학교와 교사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먼저 우선 계약 책임 및 안전관리 법적 책임 주체가 교육청으로 전환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 활성화위원회 미운영이나 절차 위반 등의 이런 문제들은 애초에 교사가 아닌 교육청이 계약 주체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또한 교육청이 직접 체험처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연계하면은 그 위탁업체의 이런 검증 문제도 교육청 차원에서 사전에 좀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몰래 재위탁했던 문제들도 사실은 좀 걸러낼 수 있을 것 같기도 보이고요. 또 교사는 이렇게 되면 본연의 역할인 학생 지도, 교육적 목적의 체험활동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고 또 행정적 계약적 책임을 교육청이 현장 안전관리는 전문 안전요원이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안심하면서 현장 체험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학교장은 수련활동 현장에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준수해야 됩니다. 인솔 교사들에게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 법령과 매뉴얼 꼭 준수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법령과 학칙, 매뉴얼 등에 위반하는 지시를 교사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체험학습에 대해 더 이상 교장, 인솔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청이 체험학습 계약 및 안전관리의 법적 책임 주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교사는 학생 지도와 교육적 목적의 체험활동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